한국이 세계 항공의 미래를 쥐고 있다고요? 유럽 중심 항공 모델을 설계하며 살아온 저에게 처음 한국 이야기를 들었을 땐 비웃음부터 나왔습니다. 감성 마케팅이나 잘하는 나라가 무슨 공항을 짓는다는 건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타슈켄트 호텔에서 받은 한 통의 전화. 중국과 미국, 독일까지 나선 그 입찰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 압도적인 차이로 선정된 충격적인 결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30년간 믿어온 신념을 하루아침에 버리게 됐을까요? 2025년 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히바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중앙아시아 물류거점을 잇는 핵심 인프라. 우르겐치 국제공항 재건과 운영권을 놓고 전 세계에 공개 입찰을 선언한 것이죠. 2천억 원 규모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프랑스를 대표해 이 사업의 전략 총괄을 맡게 되었습니다. 30년 항공업계 경력의 정점이라고 자부했던 순간이었죠. 경쟁국 명단을 받아든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 보잉, 독일 프라운호퍼, 중국 국가개발은행, 그리고 뜻밖의 이름.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공사였습니다. 파리 항공청 회의실에서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의 분위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베테랑 부장 피에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한국? 아직도 삼성 핸드폰이나 만드는 줄 알았는데. 동료 마틴이 거들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잘 만든다고 공항도 잘 짓는다고 착각하나 보군. 심지어 누군가는 BTS 공항이라도 지으려나라며 조롱했습니다. 저 역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였고 서구의 아류작을 모방하는 수준 정도로 인식됐거든요. 하지만 이 입찰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3대째 프랑스 외교관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도차이나 총독부에서 식민지 행정관으로, 아버지는 아프리카 담당 외교관으로 일했죠. 저녁 식탁에서는 늘 문명국의 사명이라는 단어가 오갔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뿌리 깊은 문화적 우월주의가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기술은 따라할 수 있지만 중심 철학은 서구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올 뿐이야.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제가 한국 따위에게 진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은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왜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을 포함시켰을까? 세계은행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한국의 해외 인프라 수주 실적이 생각보다 화려했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쿠웨이트까지.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날 리 없어. 타슈켄트에서 열린 입찰 설명회는 마치 세계 경제 강국들의 국력 과시 무대 같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청사 대회의실에는 각국 대표단이 포진해 있었죠. 대리석으로 장식된 웅장한 홀, 수정 샹들리에 아래 펼쳐진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프랑스가 첫 번째였죠. 저희 발표는 그야말로 화려했습니다. 200년 항공 역사의 프랑스가 우즈베키스탄의 유럽의 정수를 선사할 것입니다. 샤를드골 공항에 세련된 영상과 함께 프랑스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전형적인 독일답게 정밀한 자동화 시스템을 내세웠습니다. 민행공항의 시간당 수화물 처리량, 정시 운항률 99.2% 같은 구체적인 수치들이 쏟아져 나왔죠. 미국은 역시나 ROI 중심의 확실한 수익성을 보장했습니다. 5년 내 투자비 회수, 10년 내 200% 수익률 달성. 그리고 마지막 순서, 중국이 등장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어요. 중국 대표단은 20명이 넘었습니다. 단장은 중국 국가개발은행 부총재였고 국무원 관계자까지 함께 왔죠. 중국은 그야말로 회의장을 지배했습니다. 건설비 전액 무상 지원합니다. 1년 내 완공을 보장합니다. 향후 20년간 적자가 발생하면 모두 중국이 보전합니다. 연간 1,000만 관광객 유치도 책임지겠습니다. 더 놀라운 조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중국 간 직항 노선 10개 신설, 중국 관광객 비자 면제, 공항 주변 5성급 호텔 3개 건설까지 패키지로 제공하겠습니다. 조건이 거의 자선 수준이었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장관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정도 조건이면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천공항공사 대표단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어요. 대표단은 고작 5명이었습니다. 중국의 4분의 1 수준이었죠. 발표자는 강혜원 단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화려한 그래픽도 압도적인 수치도 없었습니다. PPT 첫 장에는 단순히 우즈베키스탄을 위한 공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히바 고성의 사진 한 장뿐이었죠. 저와 주변 외국 대표단은 수군댔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이런 무대에 나왔지? 중국 다음에 나와서 뭘 어쩌려고? 한국은 마치 시골 농부가 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강혜원 단장의 목소리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중국 발표 후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급하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타지키스탄 두샨베 국제공항 프로젝트 당시 함께 일했던 프랑스계 실무자 앙투안이었습니다. 그는 현지에서 중국의 공항 건설을 직접 겪은 몇 안 되는 서구인이었죠. 화면이 연결되자 앙투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낙천적인 그의 모습과는 달리 표정이 무거웠어요.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고 머리도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클레어, 또 중국이야? 정말 조심해야 해.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두샨베 공항은 어때? 기술이나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어?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설은 확실히 좋아졌어. 새롭고 효율적이고 중국 직항도 늘었지. 겉보기엔 성공작이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면세점의 70%가 중국 브랜드야. 유럽 명품 브랜드들이 하나둘 철수했어.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다 사라졌지. 그리고 공항 중앙에 중국 문화 홍보관이 생겼는데 크기가 엄청나. 우리 루브르 박물관 전시보다 더 화려해. 타지키스탄 전통 전시관은 구석 한편으로 밀려났어.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사람들이야. 고위 공무원 자녀 절반 이상이 지금 중국 유학 준비 중이야. 중국이 운영하는 공자학원이라는 기관의 영향력도 엄청 커졌어. 장학금이 너무 많아서 경쟁도 없고. 결국 다음 세대는 중국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공항을 관리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조용히 파키스탄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파키스탄 과다르에는 신공항을 지었어. 중국 자본 2억 4천만 달러. 겉으론 성공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지역 사람들에겐 일자리가 거의 돌아가지 않았어. 건설과 운영에 투입된 노동력 대부분이 외부에서 온 중국 인력들이었거든. 게다가 공항 가동을 위한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중국 기업 단독으로 조달되면서 마을의 정전과 물 부족이 심해졌어. 그런데도 공항은 운영되긴 했는데 그 활용처가 수상해졌지. 민간 여객보다도 군용 항공기 비행이 잦아졌고 주변의 군사시설 확장이라는 말도 나왔어. 앙투안이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중국은 인프라만 주는 게 아니야. 문화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 조심해, 우즈벡도 그렇게 될 수 있어. 통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을 실사하러 갔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시스템의 압도적인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는 5분, 수화물은 이미 벨트 위에 정돈돼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우즈베거를 구사하는 직원이 관광객을 직접 동행 안내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준비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강혜원 단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희는 모든 나라 언어를 준비합니다. 현재 47개 언어로 서비스가 가능해요. 공식 일정이 끝난 후 저는 한국 측의 눈을 피해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공항 곳곳에서 외국인 승객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독일 출장객 한스 씨였습니다. 공항이 어떠세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스마트 패스로 얼굴 인식만으로 출국했는데 10초도 안 걸렸어요. 게다가 무료 수면실에 각 자리마다 콘센트까지 있더라고요. 미넨 공항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미국 관광객 가족이었습니다. 24시간 찜질방이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캡슐 호텔도 있고 아이들은 온라인 게임할 수 있는 문화복합 공간에서 놀고 있어요. 뉴욕 JFK에는 이런 거 없어요.
세 번째는 프랑스 승객이었습니다. 제 동포였죠. 샤를 드골 공항과 비교하면 어때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기는 공항이 아니라 미래도시 같아요. 안내 로봇이 완벽한 불어로 길을 안내해 주는데 파리 공항 직원보다 친절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영국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전시관, 도서관, 심지어 문화센터까지 있어요. 히드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공항공사 사장이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와 장애인이나 고령 승객 응대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현장 중심 문화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화장실은 호텔급이었습니다. 직원 복지 공간에는 도서관과 아이 돌봄 공간까지 갖춰져 있었죠. 심지어 직원 식당 메뉴까지 미슐랭 가이드 수준이었어요. 이런 디테일은 단지 시스템이 아닌 문화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인천공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AI 기반 통합 운영 시스템은 탑승객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미리 인력을 배치했고 생체인식 3중 시스템은 10초 만에 출입국을 마쳤어요. 수화물 처리 속도는 시간당 2,000개, 오차율은 0.01% 미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에너지 시스템이었어요. 공항의 에너지 자립률은 70%를 넘었습니다. 탄소 중립 기술까지 적용돼 있었죠. 태양광 패널이 곳곳에 설치돼 있고 지열 시스템도 가동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공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공항을 둘러보던 중 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외국인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천공항 직원 한 명이 뛰어와서는 할머니께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 어디로 가세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그 직원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다른 승객이 그 직원에게 길을 물었는데 그 직원은 할머니에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정중히 말한 후 다른 승객을 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할머니 곁으로 돌아왔죠. 저런 서비스 매뉴얼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혜원 단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매뉴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게 인천공항의 DNA거든요. 또 다른 장면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울고 있었는데 청소 직원이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아이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걸 알자 번역 앱을 켜서 아이와 소통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를 찾아줄 때까지 아이와 함께 있어줬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마음을 만들었다는 걸 말이에요. 독일은 효율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따뜻함을 추구했습니다. 미국은 수익을 계산했지만 한국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강혜원 단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공항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경험을 설계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고 싶어요. 공항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 꿈을 어떻게 품어드릴지가 진짜 기술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30년 항공업계 경력을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는 늘 기술과 효율만 추구했는데 한국은 사람을 봤어요. 위원단은 실사를 마치고 다시 타슈켄트로 돌아왔습니다. 투표는 사흘 후로 다가왔고 모두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중국의 조건은 매혹적이었지만 그 속엔 보이지 않는 대가가 숨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투표 전날 밤 비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였죠.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단순히 공항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독일 대표 밀러 박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 제안이 재정적으로는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존심이죠. 그 순간 우즈베키스탄 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문 후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말이에요. 다른 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은 우리를 고객으로 봤지만 한국은 우리를 가족으로 봤어요. 미국 대표 윌슨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됩니다. 비즈니스는 냉정해야 해요. 그때 우즈벡 대통령이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미스터 윌슨, 제가 한국에서 본 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까지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어땠습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중국은 자신들이 모든 걸 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마치 우리가 무능력한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최종 회의 당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즈벡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공항은 철근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의 자존심을 지킬 파트너를 선택해야 합니다. 투표 과정은 비밀 투표였습니다. 15명의 위원이 각자 선택지에 표시했죠. 개표 결과가 발표됐을 때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압도적인 차이로 인천공항공사가 선정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중국 대표단의 당황한 표정, 미국 팀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시선, 독일 팀의 어리둥절한 모습, 그리고 한국 팀의 차분하면서도 기쁨이 담긴 미소. 제 마음속에서는 30년간 쌓아온 편견의 벽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혜원 단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위한 공항을 만들어가요. 클레어 씨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은 24시간 만에 전 세계 언론을 뒤흔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중국 아닌 한국을 선택하다. CNN 국제뉴스 헤드라인, BBC 월드 서비스 첫 번째 소식, 로이터 긴급 속보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이 예상 밖의 결과를 톱뉴스로 다뤘어요. 중국 관영 언론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환95는 비합리적 선택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CCTV는 경제성 무시한 감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어요. 중국 네티즌들도 분노했죠. 우즈베키스탄이 누구 덕에 발전했는데?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서구 언론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승리라는 제목으로 일면 기사를 실었고 르몽드는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의 탄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계약 내용이 공개되면서부터였어요. 인천공항공사의 제안은 중국과 정반대였습니다. 기술 100% 이전, 수익의 70%를 우즈벡이 가져가고 2년간 한국 전문가 30명이 상주하며 협력할 것을 약속했거든요. 현지 채용 비율 70% 보장, 우즈벡 젊은이들을 위한 항공 인재 양성 프로그램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이런 조건으로 수익이 날까요? 제가 강혜원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단기 수익보다 장기 파트너십이 더 중요해요. 우즈베키스탄이 성공해야 우리도 성공하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SNS에는 감사 메시지들이 폭주했어요. 드디어 우리를 존중해주는 파트너를 만났다. 한국이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줬다. 이제 우리도 자랑스러운 공항을 갖게 됐다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우즈벡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줬지만 한국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 아닌가요? 서울 인천공항공사 본사에는 축하 인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학재 사장의 첫마디는 의외였어요.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이어졌어요.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까지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항 수주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시키는 한국식 리더십의 승리였어요.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에서 성대한 행사가 펼쳐졌죠. 미르지우예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 무대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연출됐어요. 3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연수생들이 인천공항에서 보내온 영상을 봤어요. 그들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영상 속 한 연수생 아지즈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처음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은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우리를 고객으로 봤지만 한국에서는 우리를 형제로 봐줬어요. 또 다른 연수생 파티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아줌마들이 우즈벡 음식을 해주셨어요. 플로프까지 만들어주시면서 우리가 향수병에 걸리지 않게 배려해 주셨죠. 그때 정말 울컥했어요. 프랑스 귀국 후 저는 항공청 회의실에서 동료들 앞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떨리는 마음이었죠. 동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국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항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철학과 신뢰를 수출했어요.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클레어,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답했어요. 우리는 건물을 지었지만 한국은 꿈을 심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맺었지만 한국은 파트너십을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프랑스 항공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프로젝트에서는 현지 인력 양성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고, 동남아 사업에서는 기술 이전을 적극 추진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파트너 국가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고, 장기적 수익도 더 안정적이 됐어요. 1년 후, 우르겐치 공항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했죠. 한국 기술자들과 우즈벡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현장 책임자 김 과장과 우즈벡 젊은 엔지니어 사이의 대화였어요. 김 과장이 우즈벡어로 오늘 고생 많았어라고 말하자 젊은 엔지니어가 한국어로 아니에요. 형, 재미있었어요라고 답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제가 외면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를 말이에요.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었고 미래를 향한 철학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항공의 미래를 쥐고 있다고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르겐치 현장에서 제가 본 광경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한국 기술자가 우즈벡 청년에게 한국어로 형이라고 부르라고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가진 형제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상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만드는 것.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 키우는 것.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리더십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공항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패스로 10초 만에 출국하고 24시간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로봇 친구의 안내를 받으며 미래를 체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 기억하는 건 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K-파워입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공항, K-인프라가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혼자만 잘 살려 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과 자부심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의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K스토리로 찾아뵐까요?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따뜻한 기적들, 계속해서 함께 만나요. 감사합니다.